안녕하세요. 파고다 IELTS 스킬마스터 제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IELTS 라이팅 에세이 첨삭 서비스에 대한 학생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첨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우리 그 첨삭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첨삭을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목차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제 영어로 써 있는데 Understanding Scores라고 돼 있어요. 이제 뭐 단순하게 뭐 IELTS 라이팅 점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첨삭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본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점수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를 이런 수준입니다라는 거를 좀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점수 현재 여러분의 위치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점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한다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많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부분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첨삭을 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물론 이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라는 자랑을 하기 위한 과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거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써서 낼 때 막 써서 내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안내까지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파트로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씩 차분하게 보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스코어, 점수에 대한 파악, 그 부분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내 점수를 파악하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점수인지를 몰라요. 물론 시험을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몇 점 정도 나오는지를 아는데, 단순하게 그 점수만 받았다고 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어느 단계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또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라이팅의 어떤 단계를 정리할 때 보면 저는 이제 크게 3가지 단계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적었냐면 콜렉팅, 그 다음에 코렉팅, 그 다음에 3번째 단계가 업그레이딩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뭐 이제 CCU 이렇게 제가 또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뭐 편의점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 콜렉팅 단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에세이를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굉장히 스펀지처럼 막 흡수하는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표현도 외우고 아이디어도 외우고 막, 그래서 걔네들을 막 채워넣는 단계, 그래서 내용을 채우는 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단계가 이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시작하는 단계인데, 영어를 잘하건 못하건 에세이를 처음 써본 분들은 무조건 겪게 되는 단계가 되죠. 자, 그 단계를 거쳐 나가면,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모아봤으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자신이 자주 하는 실수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한 뭔가 분석을 하게 되고, 이 실수를 안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거를 고쳐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코렉팅 단계라고 하는데, 오류를 줄여가는 단계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내가 뭐가 자주 틀리는지.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면서 많이 채워가면서 이제 그게 쌓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류를 잡아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할 텐데 업그레이딩 단계라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써왔던 그런 구문들이 아니라 조금 더 고급스럽고 영어적으로 좀 더 좀 이렇게 읽었을 때 이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조금 업그레이딩하는 단계예요. 저는 왜 이걸 업그레이드라고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앞에서 공부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휘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바탕이 없으면 리플레이스가 안 돼요. 업그레이드라는 건 없는 거에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를 한 단계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렉팅 단계나 이런 걸 거쳐가면서 나 이 표현 너무 많이 틀리는데 이거 말고 다른 표현 없을까? 이 표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자주 나오는데 다른 표현이나 구문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업그레이드가 나오고, 이거 다 건너뛰고 업그레이드부터 시작해서 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 단계를 거쳐가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점수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콜렉팅과 코렉팅 단계죠. 막 내용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정, 오류들을 잡아가는 단계가 5에서 5.5 정도 단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내가 점수가 지금 5점이나 5.5가 나왔다 그러면 어느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용은 좀 채워져 있는데 아직 여전히 오류들이 좀 남아 있어서 얘네들을 조금 더 고쳐가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단계, 바로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가는 게 6에서 6.5 단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오류가 이제 거의 다 없어진 상태가 되겠죠. 없어지면서 이제 그 영어적인 표현들이나 우리말적인 그런 표현들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걸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보여드린 건 여러분들이 내 점수를 단순하게 그냥 알고 있는 자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겠지만 거의 제 경험상, 그동안의 경험상 여러분 학생들 라이팅 첨삭을 하면서 느껴왔던 그런 카테고리에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인포메이션이니까 눈여겨봐 두시고 같이 한번 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바꿔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점수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팅 쓰다 보면 가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플러스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전 단계가 만약 오류를 잡아가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기 때문에 실수, 자주 하는 실수들에서 여러분이 파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잡아놔야지 업그레이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 뒤에 이제 한 4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할 건데 요거를 같이 잘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혹시 라이팅 점수 때문에 고착되어 있는 점수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학생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주 범하는 오류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에세이가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걸려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에세이를 썼는데 그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문제의 유형, 다시 말하면 types of question을 정확하게 다 커버를 했느냐, 내가 다 이해를 하고 그 문제에 맞게끔 내용을 정리를 했느냐, 그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형에 맞게 썼느냐, 그거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또 뭐냐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나온다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뭔가 예시가 나오던 그 옆에 뭐 nowadays가 붙어있던 뭐든 간에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고 다뤄줘야 되는 포인트들인데 그런 포인트들이 다 다루어졌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Does your stance clearly appear?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의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는요, 여러분, 신문 기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기자들도 요즘은 자기 생각을 넣는 기사들을 쓰기는 합니다만 에세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써야 되는데 자꾸 뭔가 사실만을 전달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외운 거를 지금 나 여기다 쏟아놓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막 쏟아놓는데 이거는 내 의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세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느 글을 읽어도 어느 파트를 읽어도 어느 문장을 읽어도 여러분의 생각이 드러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 하나 또 뭐냐면 우리가 250자 이상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내가 250자를 완성을 시켰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250자 넘깁니다. 처음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채우는 게 힘든데요. 경험해 보셨죠? 이제는요, 나중에는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제 선수가 되면 줄어들지가 않아요. 계속 글이 늘어나죠. 350자, 400자.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250자 그리고 너무 불필요하게 길게 쓰는 것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250자에 맞게끔 잘 쓰여졌느냐. 자, 이렇게 4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task response. 그래서 다른 말로는 TR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거꾸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먼저 TR이 뭡니다 하고 쭉 뒤로 간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TR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유형을 잘 파악을 했는지, 문제에서 물어본 포인트 다 얘기했는지, 내 입장이 클리어리하게 보였는지,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구조, 250자 에세이 구조를 맞춰줬는지, 요 4가지 포인트를 뭐라고 얘기한다? 타스크 리스폰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얘가 몇 퍼센트? 25%를 차지하겠죠. 학생들 이 부분 실수 많이 합니다. 자, 어떤 실수가 있는지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학생이 쓴 에세이예요. 자, 이걸 보시면서 약간 문법 오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처음에 샘플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나와 있네요.
Some believe that unpaid community service가요. should be. 자, 그러니까는 돈 받지 않고 하는 커뮤니티 서비스가 이게 compulsory part of high school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학교에 고등학교에 중요한 어떤 특수 그러니까 필수 교과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For example하고 for charity라던가 그다음에 neighborhood를 좀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들에게 운동이나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예시들을 나열했어요. 그러니까 딴 거 너무 거창한 거 세상 구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런 얘기들을 해서 요 정도 레벨에서 쓰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문제 유형이 뭐라고 나왔냐면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라고 나왔잖아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동의합니까? 여러분 공부해봤잖아요. 그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I agree or I disagree 이거부터 시작을 해죠. 서론에 이거잖아요. 너 동의해 그랬는데 나 동의해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샘플 한번 보실게요. 자, 언뜻 보기에는요 고급스러워 보여요. It is true that 자 이거 제너럴 스테이트먼트 배경 얘기하겠다라는 얘기죠. Many high school students get involved in unpaid voluntary community service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너럴 스테이트먼트 맞아요. 자, 그 다음에 some say that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such voluntary works가 can be helpful for both the students and community에게 도움을 줍니다라고 의견 하나를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나옵니다. While others argue that the students do not have enough time for this.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으니 불가능하겠다. 또 다른 의견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바디 플랜이 나왔네요. In this essay, I will discuss both views more in detail. 양쪽 의견들을 좀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요. 어떤 구조를 갖춘 아주 잘 쓰여진 서론 같아 보이는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있죠. 뭐를 했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죠. 문제 유형이 뭐였어요? Do you agree or disagree라고 물어봤는데 뭐를 한 거예요? 양쪽을 비교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양쪽을 비교해 볼게. 이 얘기잖아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부터 서론에서부터 뭐가 틀어진 거죠? 그렇죠. 타스크 리스폰스에서 말하는 문제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문제 유형을 잘못 파악한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포인트들이 다 다뤄지고 있는가? 물론 본문에서 다뤄질 수는 있겠지만 서론상에 봤을 때에도 뭐예요? compulsory part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학교 교육의 스쿨 커리큘럼의 한 필수 과정이 돼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다라는 거죠. 물론 본문에 쓰여질 수 있겠지만 서론에 봤을 때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범하는 타스크 리스폰스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 한번 또 살펴보실게요. 자, 이번에 볼게요. Have you organized ideas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디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예시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주장을 얘기하는 예시들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이 clearly하게 separated paragraphs에 잘 구성이 되어 있느냐. 문단 구분을 정확해서 각각의 문단에 내 의견들과 이그젠플들을 명확하게 묘사를 했는가, 설명을 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이런 내용이죠. Have you used 연결어 이런 것들을 linking words들이나 아니면 examples들을 굉장히 적절하고 로지컬리하게 잘 사용을 했느냐.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쓰여질 때 내 주장들이 전개가 될 때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나열 형태로 내가 외운 것만 쭉 나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그 결과가 다시 이런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이런 식으로 결과의 논리적인 흐름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지와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논리성을 이해시키는데 뭔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linking words들이라고 하죠. 연결어들.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Firstly, for example, in addition, lastly, 그 다음에 as a result, 뭐 hence, therefore 이렇게 쓰는 그런 연결어들이 제대로 쓰였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coherence하고 cohesion이라고 합니다. CC라고 쓰고요. 얘도 25%의 점수 프로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에세이를 읽었을 때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넘버 원이 아까 TR보다는 그건 이제 학원 다니면서 여러분이 훈련을 하니까 안 실수하고 잘 써요. 왜냐하면 또 선생님들이 템플릿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논리적인 전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고 읽었을 때 재미가 없다. 그리고 뭔가 좀 로직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의 실수를 많이 하는 파트입니다. 우리 또 샘플 한번 보실게요.
질문이 학생이 쓴 건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Why do people suffer from heavy stress today? 오늘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문단은 다 뭐에 관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렇죠?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자, 얼핏 보기에는요,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연결어들 있잖아요. 눈에 잘 보이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결어는 대체적으로 잘 배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People these days, 오늘날 사람들은요, suffer from 그대로 썼고요. lack of 뭐래요? time. to relax their mind예요.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대요. 자, 그래서 원인을 뭐라고 썼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원인이 기본적으로는 뭐라는 얘기죠?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을 좀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을 좀 쉴 수 있고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너무 잘 썼어요. 토픽이죠. 완전한 토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서포팅을 했는데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most of them have to compete with other people. 자, 그렇습니다. To survive. 여러분들 이 국민 표현이죠. 경쟁을 많이 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타임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컴피트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왜 컴피티션을 썼을까? 의구심은 들지만 어쨌든 leg of time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나 보다. For example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or example이라고 나왔으면 뒤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어떠한 컴피트를 해서 그래서 어떤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어째서 레스트를 못하는지 그래서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example 한번 보세요. 버스 드라이버스가 spend more than 12 hours a day. 하루에 12시간을 버스 드라이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to complete에 이번에는 complete their daily duty죠. 하루의 일과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12시간씩 일을 해야 된대요. 여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뭐가 없습니까? 컴피트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레스트 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로 갑자기 마무리를 합니다. 급하게. They are too tired and exhausted. 뭡니까? physically라는 얘기죠. 자, physically라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몸이에요?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마인드라고 했잖아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아무리 내가 버스 드라이버, 뭐 우리가 요즘 보편화돼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이그젠플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로직이 깨진 이런 상태의 글은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히어런스, 코히전에서 점수를 깎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리고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급하게 마무리를 한 거죠.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과 끝이 안 맞는 이러한 흐름들이 다 뭐가 된다라는 거죠? 코히어런스와 코히전에 있어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 링킹 워즈는 잘 썼는데 이런 로직한 내용들의 실수가 많았다는 얘기죠. 시작한 게 끝에 보일 수 있도록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오류들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Have you? 자, 여러분들이 used a wide range of vocabulary죠. 자, 그래서 다양한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sufficiently하게 사용을 했느냐. 그래서 좀 어휘들을 반복되지 않게 지금처럼 repetition이 일어나지 않게 똑같은 단어나 표현들을 쓰지 않고 다양하게 어휘들을 잘 썼느냐. 뭐에 관한 내용이죠? 당연히 vocabulary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LR이라고 해서 lexical resource라고 얘기하죠. 얘도 역시 25%.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한국 학생들이요, 이 lexical resource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죠. 어휘들을 왜 그렇죠? 막 하루에 막 200개씩 외우잖아요. 유사어 외우고 하니까 어휘들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휘만 외우니까 앞에 있는 로직이 없는 상태에서 어휘만 외우니까 다 떨어져 있는 어휘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어휘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외운 어휘들을 잘 연결시켜 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맞아야 된다? 코히어런스와 코히전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배제된 상태에서 단어만 외우니까 어휘만 계속 동동동동 떠있는 그런 재미없는 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휘도 중요합니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코히어런스, 코히전 중요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들과 expressions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도 샘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why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young people이 fat, 뚱뚱해집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원인 문단이 나와야 되는데,
자, 한번 샘플 보실게요. To begin with 시작을 하겠습니다. Young people these days. 자,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이 spend 시간을 쓰군요. A lot of time을 inside home. 집 안에서 시간 보낸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리고 또한 they 뭐가 나옵니까? Eat a lot of fast food every day. 매일마다 많은 패스트푸드를 먹는데요. 자, 얼핏 보기에는 클리어하게 여러분의 스탠스가 명확하게 보이고 아이디어가 맨 앞에 나온 토픽 센텐스 역할을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는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의 문단 안에는요.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이 쓸 거면 시간을 많은 시간을 쓴다고 하거나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처럼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라는 걸 분리를 해줘야 돼요. 이 안에다 다 쓰게 되면 이거 이그젠플을 어떻게 할 거고 클로징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이그젠플 쓰기도 힘들어요. 보세요. 뭐라고 썼는지. 데이가 또 뭐라고 나왔어요? spend. 똑같은 시간을 쓰는 거죠. more than at least 14 hours. 자, 그래서 a lot of time을 이그젠플로 조금 구체화시킨 거예요. a week at home. 집에서 일주일에 14시간 쓴대요.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얘기인 것 같은데 14시간을 쓴대요. 근데 누가 봐도 이게 시간을 많이 쓴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14시간 쓴다는 게 많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and also 갑자기 또 eat 똑같은 단어 씁니다. A lot of 햄버거나 피자를 everyday 먹는데요. 패스트푸드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 봐요. 자, 여러분들 햄버거하고 피자 우리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가서 먹으니까 그렇지 이 피자 이거 패스트푸드라고 하면 이탈리아 사람 난리 납니다. 이 사람들 요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햄버거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해가지고 잘 먹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이건 패스트푸드 아니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이그젠플도 안 돼요. 자,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됐다는 얘기죠. spend it. 여러분들 외웠잖아요. spend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devote, invest. 뭐 이건 좋은 의미니까 invest. 아니면 waste 이런 동사도 있고요. it 대신에 뭐 쓰면 돼요? 그쵸. consume 이란 동사도 있고요. consume. 근데 저는요. 이런 단어 생각 안 나면 뭐 많이 쓰나 하면 enjoy 씁니다. 그냥 패스트푸드 enjoy 합니다. enjoy 얼마나 좋아요. 이건 영화 볼 때도 쓸 수 있고 음식 먹을 때도 쓸 수 있고 버스 탈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동사들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단어의 반복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지막 문장 보세요. 앞권입니다. The behavior, 이러한 behavior가요. affect 한대요. 영향을 준대요. Their obesity. 갑자기 fat이니까 정신 차리고 이 단어를 외운 거죠. 비만이라는 거에 영향을 준대요. 자, 여러분 이 문장 보면은요. 이제 공부를 해봤던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죠. 오비시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비시티를 해결한다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제 생각에 아마 이거를 affect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를 쓰고자 했던 거죠? causes라는 말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오비시티를 일으킨다. 자, 이거는 뭐가 또 잘못된 겁니까? 단어의 반복이 아니라 lexical resource의 문법적인 오류도 아니죠. 이거는 논리를 무시한 단어 실수라는 얘기죠. 이것도 lexical resource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는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한번 보실게요. 네 번째 실수. 자, have you adopted more complex sentenses나 and grammatical structures? 좀 다양한 그리고 좀 복잡한 문장 구조들을 좀 사용을 했나요? 너무 단순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만 쓰고 관계대명사 하나 없고 분사구문 하나 없고 관계부사도 하나도 없고 중문, 복문도 없는 단문으로 능동태로만 계속 이렇게 썼는지 그런 것도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Are there many grammar mistakes가 있느냐? 문법 실수. 자, 어떤 수업에서나 이제 선생님들 보면 내용이 중요하지 그라마 실수는 괜찮다. 큰일 난 소리예요. 우리 영어 시험입니다. 여러분 knowledge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문법 실수 있으면 당연히 감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라마 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misspelled words라던가 사용이 misused words 그러니까 잘못 사용된 뭐가 있어요? forms, word format이죠. 그러니까 단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단어 품사가 많이 바뀐 형태들. 그래서 보통 그라마 실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보면 단어 품사 실수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ing 붙어 있는 동명사에다가 of를 붙였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tion으로 끝나는데 옆에다가 목적으로 바로 명사를 붙였다라던가 이런 문법적인 실수인데 걔는 그냥 문법 실수라기보다는 품사의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은 이해를 하고 쓴 거니까.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걸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GRA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grammatical range, 문장 구조도 다양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정확도도 중요하겠죠. 얘도 역시 25%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샘플을 볼 건데요. 이거는 뭐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문장들을 몇 개 가져왔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 these countries, country 저도 이렇게 읽었잖아요. country is destined to suffer from lack of labor force. 이 국가들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게 될 거래요. 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일치의 실수죠. 자, these가 나왔으면 countries를 쓰고 a로 써주던가 this를 쓰고 country를 쓰고 is를 써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나 봐요. 자, 이거 수일치 실수.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없어져야 되는 실수예요. 자, 이런 실수가 막 나와 있는데 점수가 잘 나오길 바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런 실수는요, 사소한 실수일수록 더 감점 요소가 클 수밖에 없다. 어려운 실수는요, 시도라도 하다가 틀린 거잖아요. 근데 이 사소한 거는요, 반복적으로 얘네들이 틀리면 이거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400자, 300자 에세이를 쓸 수 있었느냐? 외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인 실수, 이런 사소한 실수는 없애야 됩니다. 두 번째, therefore, 그래서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more policies now.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을 해야 된대요. 좋았어요. 내용은 좋은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대문자로 쓰였잖아요. 뭐라고 써야 돼요? 소문자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 그렇죠. 얘도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제 생각에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이 고쳐가지고 첨삭을 제출을 하셔도 제 일이 반은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렇죠.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실게요. The young are study very hard to enter good university. 자, 젊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좋은 대학 가려고. 자,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었으면 동사를 두 개를 썼겠습니까? 자, 동사 두 개 쓰이는 실수, 동사 실수가 엄청 많이 나오죠. 자, 동사 하나씩만 쓰셔야 돼요. 이거 뭐 쓰고 싶었을까요? 뭔가 are studying이나 현재 진행형을 쓰고 싶었거나 거의 동사를 두 개 쓰는 케이스들은 보면 수동태 구문을 쓰다가 오류가 생긴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수동태 구문도 동사 오류 구문도 많이 나오는 실수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문법적인 실수라고 하면은요. 4번은 문법적인 실수는 안 보여요. 자, 보세요. By taking public transport.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the state can solve the problem.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좋은 취지의 문장이 되겠는데 이 세상에 어떤 정부가 능력이 얼마나 많으면 대중교통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부가 있을까요? 아,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정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거였겠죠? By taking public transport를 하게끔 뭐를? 시민들을 장려한다, 독려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by encouraging people to take public transport. 시민들이 퍼블릭 트랜스포트를 많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처럼 주체가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첨삭할 때 옆에 뭐라고 쓰나 하면요. 이렇게 쓸 거예요. 주체라고 하면 이 내용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좀 무슨 주체 사상 이런 거 뭐 좌파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런 주어의 일관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많이 하는 실수예요. 5번. Many social issues associated with old age can be occurred. 이렇게 나오죠. 이거 동사고 오류인데 수동태 오류죠. 여러분들 많이 쓰이는 동사 오류 중에 하나가 occur인데 occur는 품사가 뭐죠? 동사인데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쓰겠죠. 그래서 얘는 수동태로 못 쓰는 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써요. 또 어떤 동사 있죠? remain 이런 동사들도 여러분 수동태로 또 쓸 수 없는 자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오류들이 생기죠. 자, 지금처럼 동사구나 이런 품사에 대한 오류 이런 것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수일치라던가 대소문자 이런 구분에 있어서의 문법적인 오류들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다 감점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실수는 다 줄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라이팅 첨삭을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요 첨삭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거나 학생들이 제출을 하게 되면 최소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를 읽게 돼요. 자, 2번에서 3번을 읽는다라는 건 목적이 있어요. 제가 물론 글을 느리게 읽는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읽을 때는 제가 어떻게 읽나 하면요. skimming the whole essay. 자, 이 에세이를 어떻게 보냐 하면 마치 우리 리딩 풀 때 헤딩 찾는 것처럼 지문들을 토픽 센텐스 찾고 서포팅 찾고 그 다음에 이그젬플이나 이런 구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세이의 어떤 구조에 대한 파악, 그 다음에 문제 유형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를 흐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내용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다루게 되는 에세이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kim 리딩을 막 합니다. 자,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읽게 될 때는 어떤 부분들을 보냐면 로지컬 플로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여기에 제시한 이그젬플들이 얼마나
relevance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요, 앞에 있었던 구조나 이런 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제시한 서포팅과 이그젬플이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충분히 서포팅을 하는지를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로직한 그런 흐름들을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너무 힘들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correcting mistakes죠. 이때가 진짜 이제 문법이나 어떤 오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죠? 구체적인 첨삭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이 과정 중간에서도 지속적인 첨삭은 이루어지죠. 논리적인 부분에 대한 형광펜 표시도 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제 여러분들 첨삭을 받아보시게 되면 제가 이런 세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첨삭이 구분이 돼서 아마 충분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가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실수들을 제가 세분화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첨삭을 하는 저도 세 번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세이를 써서 낼 때 단 한 번만 쭉 써서 그리고 리뷰 없이 한번 그냥 그러고 제출한다 그러면 이거는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라이팅을 제출하시기 전에 꼭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요. 이것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보실까요? 자, 제출 전 체크리스트. 첫 번째 뭐를 해야 됩니까? 목표 점수를 꼭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에세이를 제가 모든 에세이로 9점 기준으로 첨삭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목표 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요 정도 선에서 요 정도의 점수를 요구하니까 요 정도의 실수는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높은 점수를 적어내면 더 꼼꼼하게 첨삭을 해주지 않을까? 물론 더 꼼꼼하게 첨삭을 해주겠지만 문제는요. 여러분이 안 해도 될 오류까지 잡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점수, 전체 오버롤 점수 말고요. 라이팅 점수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그 점수를 다 얻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에 집중을 해서 첨삭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점수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픽을 꼭 기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뭐에 대해서 썼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첨삭을 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정기적으로 첨삭을 할 수 있는 토픽들을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첨삭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본인도 뭐에 대해서 썼는지를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토픽을 꼭 기록을 해주시고요. 토픽을 기록할 때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문제 유형 정확하게 표시해 주셔야 되겠죠. discuss both distribute인지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인지 이런 유형까지도 정확하게 해두셔야 서러운 부분이나 이런 데서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뭐를 실수하시면 안 되냐면 내가 얼마 걸렸는지 기록을 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점수를 드리기 위한 어떤 목적도 되죠. 왜냐하면 50분 만에 쓴 사람과 제가 한 3박 4일 걸린 에세이를 동일한 점수 기준으로 볼 수는 없겠죠. 분명히 시간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제출하실 때는요. 사실 시간 뭐 그렇게 타임드 에세이로 쓰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세대 시간 걸려도 괜찮으니까 그대로 시간을 다 적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감안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나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제가 첨삭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걸린 시간을 꼭 기록해 두시는 거는 자, 요 두 가지는요. 꼭 저만을 위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적어 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출 전 꼭 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리뷰를 하셔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안 보고 제출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타임드 에세이, 시간을 재고 쓴 에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다가는 얼마 걸렸다라고 기록을 해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볼 때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제출 전에는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보통 뭐를 많이 합니까? 팩토리 라이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쓰는 에세이가 있어요. 자, 물론 우리가 첨삭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보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보내는 학생들은 없을 텐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에세이를 몰아가지고 한 번에 3개씩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3군데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실 때에는요. 좀 힘들어도 하나씩 쓰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첨삭을 받아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여러분이 리라이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리라이팅을 다시 제출해 주셔도 좋아요. 리라이팅입니다라고 하시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선이 됐는지를 제가 또 평가를 해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출 전에 이런 것들만 고려를 하고 제출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첨삭을 그렇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첨삭 서비스에 대한 제가 안내를 간단하게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첨삭을 통해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요. 학원을 오고 싶은데 학원은 다닐 수 없고 그리고 또 온라인 강의는 들었는데 첨삭을 계속 이용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조금 옆에서 얘기해 주는 듯한 그리고 또 귓속말을 해주는 듯한 그런 첨삭을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첨삭 서비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복습을 열심히 하신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메리트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성적 그리고 또 높은 성적을 얻는데 큰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